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민주당은 곧장 비상 대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와 도심 탄핵 촉구 집회를 오가고 있고 오늘 자정부터는 릴레이 농성을 시작합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삼선 국회의원, 또 강원도지사를 역임한 이광재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인터뷰 약속을 지난주에 해서 당내 통합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 사이에 구속 취소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그렇죠. 예, 전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출소하면서 지지자들에게 90도 인사도 하기도 하고요. 손도 흔들고 주먹도 불끈 쥐고 마치 레드카펫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한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많잖아요. 예, 불법 개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잖아요. 그러면 국민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하고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 미래 세대에 감사드린다라면서 특정 지지층만을 겨냥한 메시지도 냈고 또 서부지법 폭도들을 석방해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예. 이건 분열을 더 많이 부추기는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계엄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250조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국민의 피 같은 돈이잖아요. 예, 우리 환율도 무려 100원이나 더 올라갔고 더군다나 미국에 이런 불안정한 정세가 생기니까 한국 기업한테 미국으로 지금 공장 옮기라는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문제를 얼마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훨씬 더 좀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당분간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관저에서 하는 정치. 이미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만났고요. 이런 관저 정치가 이어지면 여러 메시지들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이 분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열 양상이 더 극대화되는 것 아니냐. 또 광장에서의 집회가 더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 승복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고 국민들은 더 이상 분열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관저에 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계속 독려하면 이 나라는 훨씬 더 쪼개져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민심을 나침판으로 해서 70%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좀 분명한 그리고 전 세계인이 지켜본 거잖아요. 예. 그 선고가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이번 주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분열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시 계엄 있는 날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헌법적이다. 네.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변호사잖아요. 그분도 결국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반헌법적인 이 계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요즘 모이면 8대 0이 될 것이냐, 뭐 일각에서는 7대 1이 될 것이다,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예상까지 제가 여쭙진 않겠습니다. 다만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이 점에서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원하고 있을 것인가, 그 조기 대선의 키워드랄까요? 이광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럼 결국은 포스트 윤석열이라고 하면 결국은 좀 정상적인 나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나라. 네. 어느 날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해서 나라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다든지
R&D 예산을 갑자기 뭐냐면 카리텔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떠나게 한다든지 이런 예. 즉흥적이지 않은 좀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나라가 기본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래가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혁신 성장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만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는 더 이상 못 사는 건데 확실한 성장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인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전 세계 뉴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각 나라 캐나다 총리부터 정말 정상회담 한 번 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나라, 기대되는 나라, 네.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정상적인 나라 이게 와닿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출범하면서 여러 정상들을 이미 만나고 있고 또 관세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대응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우리 공백 상태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저 의장이 국회의장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창용 총재나 이 예. 유진그룹 우리 정경련 회장이나 한경협이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나 재계 인사들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봤던 김현종 본부장이나 김종원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빨리 초청해서 미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줄 알고 보고서를 한 달 전에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보냈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비즈니스맨인데 하나는 과거의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움직인 게 아니고 에너지하고 빅테크, 일론 머스크로 대별되는 큰 변화가 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너지 협력을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바다 동맹 시대가 열릴 거다. 그다음에 북극 항로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결국은 조선 산업의 협력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방위 산업 협력까지. 저는 우리가 역량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돌파했다면 넥스트 한미 FTA를 만들면 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예. 정치적 공백을 빨리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 일단 민간과 국회가 좀 나서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어차피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 재계 인사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했던 외교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가 컨센서스를 모을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여야가 같이 하면 훨씬 좋겠죠. 예. 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걸까요? 예. 노무현 국회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할 때 제가 나이가 어렸었는데 그때 저를 한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뒤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예. 그게 좀 오랫동안 남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을 극복하는 거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거고 지금 51대 49에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전 7대 3으로 대선에도 승리하고 성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제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예. 거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특정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나서실 생각도 있으세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도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탄핵 인용에 우리가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정권 교체는 앞장서겠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을까요? 저는 이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70%의 이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예. 현재 민주당 지지도는 40%잖아요. 그럼 이 30%를 더 모아야 성공한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분열되지 않은 나라. 그러면 30%를 더 모으려면 여기 있는 중도층은 원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와 안보, 우리들의 삶,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로 집중된다면 중도 실용을 강조하는 제 역할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포용과 화합
많이 이제 화두로 떠올랐고 특히 당내에서도 이게 이슈긴 하죠.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오찬을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취소는 됐지만 연기가 된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근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일요일 날 저도 뭐냐면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서 취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화할까 하는데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연기하자고. 저는 오히려 잘 된 거 같고 저는 51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를 끝내고 7대 3의 국민과 더불어서 대선에 승리하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경제는 아마 올해 1% 성장하기도 힘들 겁니다. 수많은 우리가 지금 가게가 임대에 써 있는 거 좀 많이 봐요. 그죠? 예. 장사가 안 돼서 부산 같은 데는 19%가 폐업을 했어요. 이거 더 끌면 나라 경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있게 밀고 가려면 저는 7대 3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수학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불법 경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70%인데 예.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은 60%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은 50%고 민주당 지지가 40%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훨씬 더 많이 낮은 자세로 노력하고 겸손하고 더 단결하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와 안보에서 믿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이구나. 저기에 나라를 맡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7대 3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7까지 확장하려면 당 밖의 인사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저는 오히려 당 밖의 인사라보다는 이번에 국민들과 거리에서 함께 해준 분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 중에서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국 국민의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지. 그 7이란 건 정치 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까지 포함한 저는 개념입니까? 결국 우리가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마음이 나침반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인들의 이합 집사는 지금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하나는 정상적인 나라와 하나는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 이 두 가지를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 안에서는 그러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시에 일각에서는 바깥에 있는 탈당한 인사들까지도 아울러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광재 의원은 그 주장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건 좀 많이 나간 주장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 탈당한 인사보다는 그 민주당 내 인사들부터 먼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김부겸 총리나 김경수 지사나 우리가 민주당 내부터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정치인들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흩어진 마음이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마음 위에 정치인들이 서 있는 거라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정치인들끼리만 모이면 국민들의 마음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좀 옛날 생각이다. 예. 자,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로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표면적으로는 통합을 위한 만남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광재 의원도 그런 취지에서 오늘 오찬을 하는 걸로 언론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정책들 특히 뭐 우클릭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중도 보수론도 내세우고 이런 행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데 몸통이 있어야 날잖아요. 예. 저는 그 몸통이 중도고 결국 실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이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하죠. 예. 우리가 너무 이제 극단은 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그러면 면에서 합리적 중도론 혹은 중도 보수론 네 동의하시는 거네요. 저는 중도 실용이 가장 맞는 거겠죠. 어떻게 제 개인을 표현하라면은 저는 실용적 개혁주의자에 속하죠. 예. 기본적으로 개혁을 향해 나가지만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려워요. 결국 그거는 합리적 진보 보수가 얼마만큼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방점은 실용에 있네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보 대통령이 진보 정책을 다 쓸 수 없고 보수 대통령이 보수 정책을 다 쓸 수 없다. 결국 중도로 가더라. 저는 그 말을 확고히 믿습니다. 예.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라면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를 빨리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당내 다른 주요 인사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빨리 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광재 의원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탄핵이 마무리되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결국 개헌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생각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탄핵의 그 마지막 관문을 넘는 아마 며칠 되지 않는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개헌 논의는 현재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각 예. 세력이.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기성 정치인하고. 뭐냐면은 너무 이 권력 구조 개편에만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단 첫 번째 이번에 우리가 개헌을 하면 하나 해야 될 거는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민주당이 계엄할 거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불법 계엄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나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뭔가 개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만 있지 권리가 약한데 저는 헌법상에 존재하는 행복 추구권에 우리 다른 선진국처럼 일할 권리, 노동권, 집 문제, 우리 주택 주거권, 교육권, 그다음에 연금 이 권한을 확실하게 이번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아주 누구보다 강력하게 얘기해요. 예. 그래야만 이제 앞으로 아이의 성적표가 부모의 성적표는 아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그 시대를 열어야 새로운 정치가 되는 거지 권력 구조만 바꾼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집 사는데 월급 모아서 20년 걸리면 이거 국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1년에 100조 원의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쓰는데 47조 원의 사교육부에 들어가고 학교부 아이들이 15만 명이 있으면 이거 대한민국 국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정치인들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이다. 일자리, 집, 교육, 의료, 그리고 국민연금, 노후 가난 없이 사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저는 개헌의 논의의 중심에 놓고 권력구조 문제는 장난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충분히 논의해서 저는 결단을 내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헌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단계적 개헌을 하자 이 말씀일까요?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그때가 된다는 것은 탄핵 소추된 그 네. 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되고 대선 전국으로 가게 된다면이라고 예.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풀려나는 걸 보면서 정말 성경의 한 구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걸까? 예. 그 많은 국민들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걸 가지고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는 것, 법이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가는 것, 한문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전 세계인이 지켜봤고 생중계된 이걸 가지고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지고 저는 철저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듣도록 하고 또 탄핵 심판 뒤에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히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